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운명보다 사주팔자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할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 중 사주팔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적어도 무료 사주풀이나 오늘의 운세 이 정도는 접해본 적이 있으실 거니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 첫 호흡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를 부여받습니다. 그게 생년월일, 즉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 에너지들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써먹을 수 있는 각자의 무기로 주어집니다. 게임으로 비유를 하자면 캐릭터마다 주 스킬이 다르고 그 캐릭터를 쓰기에 적합한 스테이지가 다릅니다. 즉, 내 자신이 위치했을 때의 유리한 포지션은 분명히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간 내가 실력을 발휘할 무대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무대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올 때를 기다리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으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기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해서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변화를 거쳐서 결국 나에게 최적화된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그래야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 카드를 다 직접 뒤집어야 해요. 누군가가 절대 떠먹여주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 카드를 뒤집는 노력 정도는 본인이 해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아무리 따라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자기 무기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개 중에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운이 좋게도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 자기한테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 무기를 다루는 법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거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 백날 앉아서 사용 설명서만 보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직접 해봐야 배우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선생님,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 같은 운명 또는 비슷한 운명을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의 일화인데요.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된 후 생각을 해보니 나랑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은 뭘 하고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강원도 평창에 같은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벌을 치는 양봉업자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치는 벌통이 300개에 달하니 그 안에 벌 수를 계산해보니 백성의 수보다 더 많을 듯도 싶었다고 합니다. 태조는 그때 사주팔자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벌들의 임금이라는 뜻의 봉두군을 내려주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살던 마을이 이름이 돼서 지금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봉두군이라는 지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주팔자는 같은 사주팔자로 태어나더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고요? 부모가 일단 달라요. 태조 이성계의 부모와 그 벌을 치는 봉두군의 부모가 다르듯이 태어난 곳, 사는 곳, 조상이 다르고 내가 처해진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사주가 전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30% 이내예요. 나머지는 환경과 운, 그리고 자신의 노력이 결정합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매 순간마다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건 그저 내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재주나 재능, 그런 스킬을 말하고, 그 기능을 써먹고 살면 금전적인 성취에서 노력 대비에 효율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재주가 아닌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노력 대비의 성과가 비효율적인 겁니다. 사주는 이렇게 자신의 명을 파악하고 흘러오는 운의 흐름에 맞게 무기를 잘 써먹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숙명론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뭐 이런 말들은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요. 재물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인가요? 저는 돈복이 있는 사주인가요? 저는 언제쯤 돈을 많이 버나요? 뭐 이런 금전운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진로나 사업, 취직, 승진, 이직, 합격 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이 결혼이나 건강,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빡세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요.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하는 걸까? 별별 의문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주팔자를 알게 됐고, 내 팔자는 내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 저도 결국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운명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힘이 들었고 뜻대로 안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많은 분야를 놔두고 이 운명이라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 내 재주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즉,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신은 저한테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지금 이 일을 할 때 어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그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명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운명을 이야기하고 운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책에 등장하는 구루이자 저자인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저처럼 유년 시절부터 자기 운명을 알고 운명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린 나이지만 지금 해외를 다니면서 운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 실력이 출중해서 재계, 정치계 등 성공한 사람들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그녀를 수소문해서 운의 흐름을 묻고 또 방향을 제시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처럼 제야의 고수가 되도록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거나 또는 현재 삶이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운명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붙잡고 얘기하자니 제 남은 시간을 모두 인간 계몽에 쏟아부어서 죽을 때까지 말해도 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좀 이해하고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운명의 비밀을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서 부족한 투성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의 한계를 느낍니다. 차라리 숙명에 기대서 내 팔자가 나빠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보다 라고 차라리 팔자 탓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때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점이라도 한번 볼까?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 운명을 궁금해할까요?
그거는 인간은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강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내 상황이 해결이 되기는 할까? 뭐 이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돈이라는 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죽고 싶고, 돈 때문에 답답하고,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여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큰 돈도 아니에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여유? 그 정도만 있어도 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큰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이런 작은 돈, 진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매달 부족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패닉이 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돈 걱정에 매여 있거든요. 본인이 의식을 하던 못하던 돈에 대해 힘든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계속 돈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유독 금전운을 궁금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돈에 크게 집착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과거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토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또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탈과 강간, 학살과 멸시를 경험해온 조상들의 한을 이어받은 자손이에요. 늘 빼앗기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집단, 즉 공동체 중심의 윤리의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학습된 무의식이 지금 당신의 무의식 어딘가에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아픔과 한이 많은 민족이 해방이 되고 서구의 문명이 밀려 들어오면서 불과 반세기 만에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까지 이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만나서 나도 노력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은 근면성실,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나태지옥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게으른 것도 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수탈의 역사의 끝에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검정공신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시대의 배경이 1970년대 정도 됩니다. 빈곤과 가난이 보편적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살아서 삶을 개선해야지라는 의지가 더 강했던 사회입니다. 그런 부모님 세대에도 특징이 있어요. 경제적인 빈곤기와 성장기,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온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너무 많은 것들이 급변한 세대이기도 해요. 그런 부모 환경 아래서 자라난 지금의 30, 40대는 이런 역사를 거쳐 살아온 부모의 영향을 받았고 그 안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근면성실, 빨리빨리 문화, 공동체 중심의 윤리의식, 또 조상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교 문화의 세습된 높은 도덕성, 그다음에 강도 높은 교육열, 또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내 집 열망 등으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삶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집단적인 저항이 매우 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런 억압된 무의식의 학습파는 아주 수준 높은 예술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독창성이 뛰어난 나라이고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등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작은 소수 민족 국가가 엄청난 생산 그리고 수출의 강대국이 되고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즉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상이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물건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쓰던 물건을 놓고 가도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뽑은 가장 안전한 나라 1위가 한국이에요. 그만큼 치안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명을 사주팔자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다 보니 이렇게 조상에 대한 이야기, 내가 태어난 국가에 대한 이야기, 이거 하는 데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운명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